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 GM 군산 공장이 5년 만에 신차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불황의 그늘이 깊은 군산에서는 이번 신차에 대한 기대가 남다릅니다. 전주 상천에서 천연기념물 수달이 차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간 보호 대책이 쏟아졌지만 사실상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초기 투자비가 부담이었는데 전라북도가 투자비가 저렴한 간편형 스마트팜을 개발해 보급합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이입니다. 닭과 오리를 엄습한 AI에 이어 이번에는 소와 돼지를 위협하는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밤 자정까지 전국에 이동 제한을 발령하고 해당 농장에 대해서는 살처분에 들어갔습니다. 고차원 기자입니다. 어제 침 흘리는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된 정읍 한우 농장이 구제역으로 확진됐습니다. 전라북도는 해당 농가가 사육 중인 한우 48마리를 살처분하고 반경 3km 이내 26개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와 염소 등 597마리에 대해서 정밀 예찰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북도의 구제역 발생은 지난해에 이어 1년여 만입니다. 지난해 김제와 고창에서 구제역이 나와 돼지 만여 마리를 살처분한 악몽을 겪은 전라북도는 추가 발생 여부에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은 그동안 계속 백신을 접종하는 요령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도를 하면서 항체 형성률을 높이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년 연속 구제역 방역막이 뚫리면서 구제역 방역 체계에 대한 점검도 불가피해졌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현재까지 전라북도는 AI로 김제와 정읍, 고창, 부안 지역에서 닭과 오리 등 280여만 마리를 살처분했고 보상금과 방역 비용으로 400억 원가량이 들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구제역과 함께 지난달 5일 이후 잠잠하던 AI도 추가 발병해 방역당국과 농촌은 말 그대로 엎친 데 덮친 격이 됐습니다. 답답하지. 지금 아무 대책이 없은 게 지금 여기는. 만약에 이거 오면 이게 큰 문제지. 지난해 구제역 발생으로 1년 만에 중단됐던 한우 수출도 이번 구제역 재발로 다시 수출 중단이기를 막게 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늘 밤 자정까지 전국의 축산농가에 대해 이동 제한 조치를 내리고 구제역 발생 3km 이내 농장에 대해서는 긴급 예방접종을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지난 5일 이후 잠잠하던 AI가 전북 김제에서 다시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전화 예찰 도중 김제 공덕 산란계 농장에서 닭 40마리가 폐사하는 등 AI 의심 증상이 있어 간이 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발생 농가 반경 500m 이내 산란계와 메추리 19만 9천 마리를 살처분하고 이동 제한을 발령했습니다. 전주 시내 하천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천연기념물 수달이 차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8년 전 처음으로 서식이 확인된 이후 보호 대책이 쏟아졌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자연성을 되찾은 전주천에서 지난 2008년 처음으로 서식이 확인됐던 천연기념물 330호 수달. 도심 하천에 기적처럼 찾아온 수달은 현재 전주천과 삼천에 5마리에서 10마리 정도가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주 삼천 효자교 인근 언더패스 도로에서 수달 한 마리가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길이 120cm, 몸무게 9kg 이상의 수컷 수달. 어두운 곳에서 쉬려고 하천 옆 언더패스를 건너다 차에 치여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누가 2차 사고 충격 덜하기 위해서 가드레일 밖으로 좀 옮겨놨더라고요. 도로에서 죽었었고요. 수달의 죽음은 지난 2010년과 2011년에 이어 벌써 3번째입니다. 수달 등 야생동물의 로드킬을 막기 위해 5년 전 이렇게 삼천변에 펜스가 설치됐지만 일부 구간은 이렇게 뚫린 채로 방치돼 있습니다. 이번 사고 지점처럼 삼천변의 양방향 2차선으로 뚫린 언더패스는 우림교에서 마전교까지 2.5km 구간에만 무려 4곳. 수달의 이동 통로와 겹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주의를 당부하는 표지판이 있지만 대부분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하상도로에
과속 방지 턱이라든지 야생동물 반사경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안전 펜스를 설치하는 시설 보강이 우선시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수달을 보호하기 위한 전주시 정책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지난 2011년부터 280억 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삼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교량이나 산책로 등 시민 편의를 위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된 반면 수달의 보금자리를 조성하는 사업은 토지 보상 문제 등으로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 사이 LED 조명이나 운동기구 등 수달의 서식을 방해할 수 있는 인공시설물은 늘어났습니다. 토지 매입에 대해서 완료하고 지작물을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올 초 3월부터 본격적으로 수달 서식처를 조성해서 도심 하천으로 돌아온 수달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한국 GM 군산공장이 5년 만에 신차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그간 물량 감소로 구조조정의 아픔을 겪어온 터라 군산에서는 이번 신차에 대한 기대가 남다릅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한국 GM 군산공장의 준준형 승용차 올류 크루즈의 양산식이 열렸습니다. 올류 크루즈는 올란도 이후 5년 만에 군산공장에서 생산되는 신차입니다. GM은 이번에 출시하는 신차가 국내는 물론 그동안 부진했던 해외 시장에서도 약진을 기대했습니다. 수출은 호주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그리고 MEO 지역에 집중적으로 수출을 할 예정에 있고요. 유럽 시장 철수와 세계 경제 불황 속에 지난해 GM 군산공장의 생산량은 4만 대, 화랑으로 정점을 찍은 2011년 27만 대 기록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신차 생산을 계기로 직원들은 다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차가 이렇게 전에보다 일이 많아져서 기분도 좋고 지금 잘 팔렸으면 좋겠죠. 공장도 잘 운영되고. 한때 GM 군산공장 철수 논란에 가슴을 졸였던 군산시도 현재 20%인 군산 지역 점유율을 50%까지 끌어올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신차가 타사 동급 차량과 비교해 가격 경쟁에서 다소 밀린다는 평가가 있고 내년에 올란도까지 단종될 경우 공장 가동률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6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로 칼바람이 불고 있는 군산 경제에 GM의 신차 생산이 경제 회복을 위한 봄바람이 되어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전북 지역 조선과 해운 철강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전환 자금이 지원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 서부지부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 등지의 조선과 해운, 철강 분야 중소기업들의 사업 전환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업 전환 계획을 승인받은 제조업 또는 서비스 업체로 전환 대상 업종의 매출 비중이 35%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농사기술의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지능화된 농장인 스마트팜에 대한 농가의 관심은 높지만 초기 투자비가 부담입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투자비가 저렴한 간편형 스마트팜을 개발해 귀농인을 대상으로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귀농 5년 차인 류필영 씨. 귀농 직후 2년간은 평범한 비닐하우스에서 딸기를 키우기 시작했지만 기술 부족에 손해를 보기 일쑤였고 고민 끝에 3년 전 스마트팜을 도입했습니다. 미리 입력한 값에 따라 컴퓨터가 이산화탄소량과 습도, 영양분과 물 공급을 최적화해주니 쉬는 시간은 물론 매출까지 늘었습니다. 제가 세팅해 놓은 값에 의해서 환기창이 열리고 닫히고 해서 온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굉장히 삶이 좀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류 씨처럼 8,000제곱미터 규모의 자동 비닐하우스를 지으려면 비용만 2억 원이 넘어 대부분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런 큰 비용 부담과 규모를 10분의 1로 줄인 간편형 스마트팜 보급에 나섰습니다. 비닐하우스의 최대 골칫거리인 온도와 습도 조절이 가능한 660제곱미터 규모의 스마트팜을 개발한 것입니다. 일손을 좀 덜어줄 수 있고 귀농인들이라든가 농업 초보자들이 쉽게 이렇게 농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온습도 조절이 원격으로 가능하다 보니 환기가 잘 안 돼 생기던 병이 줄고 농장주는 마음 놓고 외출이나 여행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규모가 작다 보니 기대소득이 크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간편형 스마트팜의 성과를 봐가며 규모 확대 등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전라북도가 농생명 미래농업을 대선공약 핵심 분야로 선정했습니다. 도는 김제 종자산업과 익상식품산업, 정읍미생물 등 농생명 산업 최적의 여건을 토대로 식품 클러스터 2단계 사업과 농생명 창업특구를 조성해 아시안 스마트 농생명 밸리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도는 1조 1천억 원이 투입돼 사업이 정상화되면 6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에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된 문영표 연금공단 이사장이 아직도 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기금본부 이전으로 인한 기구 확대나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장기간 파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2월 16일 박영수 특검 구속 1호로 수감된 문영표 국민연금 이사장. 복지부 장관 시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지시해 최순실과 삼성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 이후 2달이 다 되고 있지만 아직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아 직무대행 체제로 공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단은 부득이 지난 1월부터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이사 이원이 직무대행 체제로 대국민 서비스와 기금 운영에 한치 소홀함이 없도록. 공단 창설 30주년을 맞아 대규모 행사도 예정됐지만 규모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특히 이달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해 오지만 벌써부터 비좁은 청사 문제를 포함해 장기 비전을 세우는 데에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가 추진하는 금융타운 건설이나 노인복지, 아동복지 시범 사업도 공단 측 결정권자가 없어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속된 상태로 이렇게 공단의 수장으로 있는 게 국민들의 신뢰도 물론이거니와 또 우리 조직 내부 또 사업 2027년 사업 진행하는 데도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탄핵 중이고 장관이나 공단 이사회가 해임 절차를 밟거나 후임 인사를 하기도 어려워 사태는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메르스 장관이라는 오명 속에 1년 전 국민연금에 입성한 문영표 이사장. 기금운용 독립을 추진해 파란을 일으켰고 결국 구속 이후에도 공단 운영을 파행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삼성의 새만금 MOU에 대해 조사할 전라북도의회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전북도의회는 오는 14일 임시회에서 삼성과 정부, 전북도 간의 새만금 MOU 체결과 철회 과정의 진상을 조사하는 특위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특위에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9명의 위원이 참여할 예정이며 조사 대상과 방법을 정해 6개월간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정읍시가 정읍사 부근 아양산에 내년까지 대규모 산림공원을 조성합니다. 임실군은 돈이 되는 건강 먹거리 사업으로 친환경 농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정읍 아양산에 내년까지 18헥타르 규모의 산림공원이 만들어집니다. 국비 등 24억 원 규모의 아양산 산림공원은 가족 힐링 문화공간과 숲속 도서관 등을 갖추어 부근 정읍사 공원과 연계한 시민 문화와 휴양시설로 활용이 기대됩니다. 관광 명소인 정읍사 공원과 연계한 대규모 산림공원을 조성해 문화와 자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산림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임실군이 올해 희망농업을 선도하는 친환경 농업 육성에 43억 원을 투자합니다. 건강 먹거리 보급으로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친환경 농업 육성 정책은 토양 개량과 유기질 비료 보급, 친환경 쌀 재배, 농기계 확대 보급 등 13개 분야가 대상입니다. 친환경 농업 확대와 육성을 통해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연 기념물인 남원 지리산 천년송 당산 산신제가 터울림 공연을 시작으로 재래의식, 풍년과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소원빌기 등의 순서로 와운마을 현지에서 열렸습니다. 완주군이 농업인 월급제 대상자를 밭작물로 확대합니다. 완주군은 벼 농가에 가을 수확철 수매 대금의 일부를 봄철부터 미리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 대상에 올해부터는 콩 등 밭작물을 추가해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도에는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 시행해 농민이 풍요로운 완주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무주군이 삼도봉 생활권에 의료 문화 행복버스를 운행합니다. 경북 김천시, 충북 영동군이 함께하는 행복버스는 60개 권역 177개 마을 취약계층에 의료와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시군 상생 모델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전주시가 추진 중인 원도심 100만 평 아시아문화 심장터 프로젝트가 후백제까지 영역을 확장합니다. 전주시는 원도심 100만 평을 파리나 로마 같은 도시로 재생해 아시아 문화 심장터를 만드는 프로젝트에 조선시대 유적뿐만 아니라 서고산성 등 후백제 역사 문화를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시는 또 관련 연구센터를 건립하는 등 후백제 역사 문화 발굴과 콘텐츠 육성에도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창작창극 나운규 아리랑이 오는 10일과 11일 국립민속국악원에서 펼쳐집니다. 세대공감 뮤지컬 담배가게 아가씨가 오는 11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공연됩니다. 이봉기 피아니스트가 11일 완주군 삼예읍사무소 대강당에서 피아노 독주회를 엽니다. 사람과 쌀을 소재로 한 국제 라이스전이 오늘까지 완주 삼예문화예술촌에 마련됩니다. 갤러리 숨이 달개 해를 맞아 닭으로 그려낸 시국풍자 작품을 전시합니다. 무사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필봉 정월 대보름 굿이 오는 11일 임실 필봉마을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올해 농업 동향과 의견을 나누는 2017 농업전망 호남권 대회가 오늘 도청에서 열립니다. 전주시는 오늘 중앙동 주민센터에서 전라가명 테마거리 조성 공사와 관련해 주민 설명회를 갖습니다. 전북 지역사업평가단은 내일 전북대학교에서 경제협력권 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 설명회를 갖습니다. 디딤돌 평생학습센터는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원 7도를 비롯해 전주 6도, 완주 5도 등 4도에서 7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2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